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오늘 제가 강정인 교수님 서구 중심주의를 넘어서라는 다소 힘든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조금 힘든 책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우리 삶 속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제가 이 책은 벌써 오래전부터 준비했지만, 뭐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런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강정인 형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어, 그분의 그 역사를 좀 얘기하면 제가 강정인 형님을 그 UC 버클리 대학 다닐 때 그 형님이 대학원 학생이었습니다.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 책에 나온. 저자에 대한 소개를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버클리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강대 정치 외교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유네스코 코리아 저널의 편집위원으로 있으며 서강대학의 사회학 연구소 소장, 한국정치학회 편집이사, 한국정치사상회 총무, 이사, 하버드 연구소 연구교수, 서강대에서 정치외교학과 과장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민주주의 98년, 민주주의의 이해 97년,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 94년,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초상 93년 등이 있고 역서로는 마칼라벨리의 군주론, 로마사 농고, 자율적 테크놀로지와 정치 철학, 로크의 통치론이 있다. 대단한 분이죠. 이 서구 중심주의를 넘어서는 자기 박사 논문을 정리해서 쓴 건데, 이 책이 그 해에 문화관광부 학술 부문 추천 도서, 한국정치학회 학술상, 조선일보 선정 올해의 책, 시사저널 선정 올해의 책, 한겨레 신문 선정 상반기 10권의 책,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 서평도서. 와, 조선일보의 올해의 책이었어요. The Book of the Year. 그러니까 뭐 이것도 아주 뭐 보이게 안 돼. 그래서 나 같으면 제일 크게 막 썼을 텐데 어, 이 책을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서강대 제가 시간 있으면 한국 갈 때마다 이제 서강대 들리고 그랬었는데 이게 일쇄가 2004년도 그리고 4세까지 냈네요. 그러니까 한 10,000권 이상은 팔았는데 뭐 사실 그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 같으면 이 책을 읽고 자기 논문에 꼭 써야겠죠. 어, 이 서구 중심주의를 넘어서가 왜 또 저에게 중요하냐면 저는 그 형님은 정치학적으로 그걸 유로센트리즘이라고 그래요. 서구 중심주의라는 것이 유로센트리즘인데 그거를 우리 형님은 정치학적으로 봤고 저는 그 유로센트리즘을 신학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형님이 사실은 제가 있던 크리스찬 커뮤니티에 들어오셨는데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 그렇지만 여기 살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라고. 이 형님은 재미난 역사가 있습니다. 재미난 건 아니지만 트래직한 거죠. 힘든 역사. 뭐냐? 초등학교 때 광주에서 버스를 타다가 버스가 반탄 애를 문을 닫고 가버리는 바람에 한쪽 다리를 잃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 광주 그 시민이고 다리가 하나 없어요. 완전히 없어요. 그래서 이 의족을 끼고 다녔는데 그것도 뭐 요즘처럼 그, 그 무릎까지만 잘려도 이제 걸을 수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하도 의족들이 밝은데 이 형은 아예 그냥 그 허벅지 거의 중분이 잘렸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크러치를 들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 형님이 그 크리스찬 우리 커뮤니티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치학 대학원 학생인데 내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크러치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우리 그 학교 그 커뮤니티가 바로 학교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바로 학교 앞에 있는 커뮤니티에서 살면 편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 커뮤니티에 살면서 저 바로 옆방에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친하게 지내고
또 저희들이 하는 수요일 날 성경 공부도 왔고 이 형님이 저의 삶에서 참 중요했던 것이 1980년도 그때 45년 전에 광주 사태가 터져요. 그랬을 때 우리 크리스찬 그룹들이 이 광주 사태를 대한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계엄령이란 걸 해가지고 뭐 정식으로는 뭐 200명 죽었다는데 한 1000명 죽었거든요. 그 죽어 있는 사람 숫자가 한 1000명 되니까. 근데 그때 이 형님이 그 광주의 시에 들어가서 그 외국 사람들이 찍은 그 비디오, 그 다큐멘터리를 자기 의족 안에 넣고 와가지고 사실은 미국에 그것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할 수 있죠, 이 얘기를.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 버클리에 있던 크리스찬 바이블 스터디 애들들이 드라마도 올리고 뭐 비디오 하여간에 뭐 여러 가지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할 때도 그 사실 버클리라는 대학에 벌써 북한에서 스파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걸 막 너무 과격하게 막 하자고 막 하는 거예요. 선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 멤버도 아닌데 들어와 가지고 쟤 너 누구야 그랬더니 뭐 자기는 무슨 뭐 그 뭐죠? 버클리 대학원에 그 MBA 프로그램에 왔다고 딱 보니까 그 북한 사람이에요. 뭐 버클리에서 MBA 마스터 들어올 정도면 생긴 게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스파이가 와가지고요. 뭐 하고 그때 당시는 79년도, 80년도니까 뭐 역시 버클리는 그 리버럴 학교니까 거기 그 공산당도 있고 뭐 거기 그 노동신문이 뭐 그다음 그 평양에서 노동신문이 찍혀지면 그 다음 날 그 버클리 왔으니까 노동신문이 그 정도로 다 오픈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빨갱이들 스파이가 와가지고 아니 우리가 지금 크리스찬 그룹으로서 한다는데 뭐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불을 살라야 되고 해서 우린 그런 우린 크리스찬으로서 평화하고 그때 이제 강정인 형님이 아주 좋은 충고를 많이 줘서 했습니다. 자,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다 서강대에서 잘 하시다가 은퇴하기 6개월 전에 그 후배들하고 북한에 있는 저기 백두산을 그러니까 북한 쪽으로는 갈 수 없으니까 이제 백두산이 중국과 북한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쪽에 가서 백두산을 올랐다가 내려와서 크러치를 들고 추운 겨울에 호텔 위에서 이게 그 미끄러져요. 그래서 형님이 몇 번 구르고 머리를 땅바닥에 그 코너의 모퉁이에 부딪혔는데 이게 한국에서 일어났으면 당장 가서 머리에서 피가 날 걸 알고 엑스레이를 찍기 위해서 머리를 뚜껑을 따야 피가 프레셔가 없어집니다. 근데 그걸 그냥 그대로 중국에서 비행기를 태워서 한국에 온 거예요. 아,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그러니까 코비 터지기 바로 전에 그 사건이 있었고 코비 때 그러고 하시다가 5월 3일 올해 2025년도 5월 3일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선물 받은 책 그리고 그 책을 잘 읽고 제 나름대로의 아마 북톡을 했던 것 같아요. 서구 중심주의를 넘어서 북톡을 했던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근데 이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형님이 쓴 책과 서구 중심주의를 넘어서 책과 제가 박사 논문을 썼던 갑과 을에 대한 관계를 해서 영국에서 좀 출판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책을 믹스해 가지고 어, 하나의 책.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이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다뤄야 될까. 그래서 일단 아웃라인은 제가 이 책의 주제를 Beyond Euro Cup, Polycentric Politics, Theology and Mission After 강정인. 이거 좀 번역하기가 좀 힘든데 From Euro Cup to Polycentric Grace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로센트리즘을 갑질이다. 그래서 유로갑 to polycentric grace. 그래서 그 하이어키의 politics, faith and mission을 우리가 어떻게 없애야 되는가? 어, 이거에 대한 책을 제가 지금 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 책도 가지고 아마 제가 북톡을 할 날이 올 텐데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국말로 영어로 먼저 쓰고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중 번역으로 해서 한국에 출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서구 중심주의는 일상생활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학계의 지배적인 현실이기도 하다. 우리 학계는 뭐라? 예를 들어 학계에서 서양 철학은 철학이라 보편, 보통 명사의 지위를 누리고 전통 철학은 한국 철학 혹은 동양 철학이라는 특수 명사가 된 지 오래다.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우리는 철학해. I study philosophy. 그래? 그게 무슨 얘기하는 거? 나는 플레이토, 소크라티스. 난 철학 공부한다. 그럼 나도 철학 공부하는데 어떤 철학? 나는 뭐 한국 철학. Korean philosophy. 아니야. 왜 내 철학은 니네 철학은 그냥 철학이고 우리는 동양 철학이냐, 이 자식들아. 그죠?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자기가 언제나 중심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 공부해. 그래? 우리도 하는데. 무슨 역사? 한국 역사. 그건 코리안 히스토리. 왜 너희들 히스토리는 그냥 히스토리고 우리는 한국 역사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중심이고 다 사이드. 그죠? 그래서 서구가 중심이고 우리 한국이 변방이라는 변방 콤플렉스, marginalized 콤플렉스가 한국 현대사에서 2002년 월드컵 축구에서 이딴 승리에 환호했을 때처럼 공공연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적은 없다. 급기야 한국이 4강에 진출하자 Pride of Asia라는 잡미 영화 잡라는 복잡 미미한 구호도 나왔다. 어느 정도 변방 콤플렉스를 벗어 던졌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떠올렸을 때만큼 우리의 내면에 깊게 깔려 있던 변방 콤플렉스를 부지 불 부지 불 불지 불 부지 불식간에 그것도 부끄러움 없이 폭로한 적은 없었다. 공공연한 비밀은 발설하지 않는 것이 사회의 본문이지만 그것을 발설해도 좋을 때가 있다면 바로 그런 경우이다. 당시 감격에 겨워 흔히 뛰어나왔던 보도나 기사 구절의 인용만으로도 한국인에게 깊게 밴 변방 콤플렉스를 증하는 데 족하다고 생각된다. 이 당시의 감격을 되살금 읽어보자. 아시아 최강의 4강 진출국 대한민국 당당히 실력으로 변방에서 중심으로 우뚝 선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오랜 세계에서 늘 변방에 머물던 우리는 이제 중심에 우뚝 설 있는 힘을 각인시켰다. 이제 축구만이 아닌 모든 분야에서 주변국이 아닌 중심국으로 세계 속에 당당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태극 전사들의 투혼이 유럽의 강호들을 격침시킬 때마다 한국은 안 되라는 열패감을 말끔히 싣게 되었습니다. 많은 해외 동포들도 계속 터지는 월드컵 승전보와 함께 고국이 세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다가서고 있다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분단국 정도로만 알렸던 고국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꼬리표가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 계속해서 네. 아, 이건 또 어디서 나오냐면요. 어, 어린아이들이 한국에서 어린아이들이 인형을 갖고 놀아. 근데 한국 인형을 갖고 노는 애들은 거의 없어. 군대 놀이를 해도 미국 GI 조를 갖고 놀고 슈퍼히어로를 해도 로봇 비가 아니라 한국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다 미국. 전국 한국인을 모델로 한 인형은 외국 관광의 시선을 붙이기 위해 기껏해야 토산품 가게에 정식할 뿐이다. 이 밖에도 이제 세계어로 영어는 우리에게 거의 일상화되어 있다. 한국 자동차 회사가 만든 자동차는 거의 모두 영어로 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거리의 음식점, 술집, 카페 등의 이름도 외우가 즐비하다. 심지어 정보화 시대의 진입과 더불어 우리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전자우편 주소를 통해 우리 모두는 한자 이름을 갖고 있듯이 자발적으로 영문 이름 또는 별칭을 가지게 되었고 창씨 개명을 했다면 너무 강한 표현인가? 우리가 인터넷 장만한 집 홈페이지 역시 모두 영문 주소를 갖고 있다. 이처럼 우리에게 서구적인 것은 갈수록 친숙해지고 전통적인 것은 낯설어지고 성쉽다. 한마디로 우리는 서구적인 것에 둘러싸여 있고 또 서구적인 것이 우리 안에 살고 있다. 음, 그래서 그 정치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민주주의와 국가 주권의 원칙이 엄연하게 지배하는 정치 세계에도 예가 아니다. 예를 들어 1991년 초 이라크와 미국 사이에 제1차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 국내 텔레비전은 거의 아무런 편집이나 정리 과정 없이 직접 미국의 케이블 뉴스 방송 CNN을 방영했다. 이리하여 물론 앞에서 제가 한 것처럼 전쟁 명칭부터 그랬지만 미국은
아군이란 표현 등 국내 언론이 마치 미국의 소리가 일방통로 된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 스포츠를 하는데 미국과 그죠? 일본이 하는데 그거를 미국은 우리 아군이고 일본은 우리의 적군이다라고 방영을 했다면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미국하고 프렌치하고 하는데 미국 방향을 그대로 해버리면 우리 팀 누굴 얘기하는 거야? 미국 팀 얘기하는 거야. 저 적팀 프렌치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것은 누가 중심이냐? 그 당적 민족주의와 국가 주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것이 사실은 이 책을 제대로 보면 그 서구 중심주의가 사실은 우리가 그 전에는 누구였죠? 중국 중심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서구 중심에 훨씬 전에 우리는 어, 여기 유럽 중심 전에 우리는 어, 오리엔탈리즘 그 중국의 밑에서 중국이 하는 거 따라하고 이제는 유럽 하는 거 따라하다가 이제는 미국 하는 거 따라하다가 도대체 여기 있네요. 4장 서구 중심주의와 중화주의 그래서 중화주의에 있던 모든 것들 내가 한번 찾아볼까요? 120페이지입니다. 이게 거의 성경 두께입니다. 그래서 600페이지 정도 586페이지인데 120페이지를 보면 제가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어, 쉽게 쉽거나 쉬운 것은 아니로구나. 왜? 중화주의의 핵심이 되는 중화는 중국 문명을 뜻한다. 사실 순원이 중화민국을 수립하기 이전에 이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중국이라는 호칭을 국명으로 사용한 나라는 없었다. 그런데도 중국은 한족이 사는 지역, 한족 문화를 주로 지칭했을 정도로 그 개념의 발생 당시부터 종족적, 지리적, 문화적 성격이 강하게 섞여 있다. 중화는 처음에 중화, 같은 말로서 최초의 중국 왕조 문명이 발생한 하로 지역과 세계의 중앙이라는 뜻을 지닌 중이 합쳐져 된 글자이다. 이때 중은 원래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곧 경사를 뜻하다가 점차 천자의 나라, 곧 천자국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더 나중에는 춘추열국의 제하세계라는 것을 합니다. 따라서 중화주의는 동아시아에서 최초의 문명 발생국이었던 중국의 한민족이 자국과 자민족의 문화를 최고의 지위와 절대적 기준에 올려놓은 문명관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중국 사람들 밑에 있을 때는 우리가 세종대왕이 어떻게 했어요? 한국말을 만드는 것 자체가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만들었잖아요. 왜? 너희들 중국말 배워. 이런 거죠. 일본 시대 때 한국말을 이름도 바꿔버리고 한국말을 못 가르치게 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중화 사상이라가 그런 그래서 우리는 그 밑에서 있다가 이제는 우리도 안 되는구나. 키, 떼, 떼, 뛰쳐나와야죠. 그죠? 자, 필자는 중화주의의 개념을 논하면서 중화 또는 중국의 개념 역시 서구라는 개념과 마찬가지로 지리적, 종족적 개념에서 출발했지만 후일 정치적, 문화적 개념으로 상승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화주의 역시 서구 중심주의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명제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은 지리적이나 문화적으로 세계 중심이며 가장 우월한 문명이다. 둘째, 발생사적으로 한족의 지역 지리와 중심적 문화적 우수성은 타민족이 따라올 수 없으며 역사의 시초부터 한족이 누렸던 중화 문물을 인류의 유일하게 보편적인 표준으로 이후 역사에도 다시 구현해야 된다. 셋째, 세계는 문화된 중국 세계와 야만적인 이적 세계로 나뉘며 모든 이적 세계는 보편적이고 개방적인 중화문을 습득하야만 야만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 이때 볼 때 중국주의 역시 중화 우월주의, 중화 보편주의, 상고주의, 중화 문명화로 압축된다.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했던 그죠? 어, 똑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 그 우월주의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다 구원해야 되고 다 해야 되고 이것이 예수의 구원과 상관없이 그죠? 이 유로센츄리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아니 너희들 꽹과리를 무슨 이 귀신 들린 거로 우리처럼 파이프 오르겐으로 해야지. 그리고 파이프 오르겐을 그냥 열심히 갖다가
왜? 그건 영적인 찬양. 우리는 깽거리는 마귀 새끼의 도구. 이렇게 된 겁니다. 문화 제국주의 일종으로 모든 자국도는 자기 문명을 넘어서서 타국 또는 타문명인데 자신의 경험과 문화가 보편화되고 그것이 규범, norm으로 정립되는 성격을 지니며 이에 따라 주변국은 이른바 동화의 정치를 부과받는다. assimilate 하도록. 제가 캄보디아에서 왜 이렇게 쭉 캄보디아 프로버브스를 캄보디아 말로 써서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캄보디아 속담을 통해서 하게 하느냐. 이게 바로 이게 우리는 뭐 타마스 에디슨 얘기하고 조지 워싱턴 얘기하고 뭐 그, 왜 그걸 보편화시키냔 말이에요. 그죠? 네. 제가 그래도 그 중간 지점. 그래서 일단은 그럼 한국적이라는 걸도 먼저 가르치자. 왜? 캄보디아 사람에게 백인들의 문화를 가르쳐서 한데 그게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가까운 나라 한국 방지일 목사님의 신학을 가르치고 그 다음 단계가 뭐야? 자신학이죠. 너희들이 그럼 어때? 그 너희들 프로버스를 가지고 너희들 노래를 가지고 너희들 역사를 가지고 너희들의 불교적 배경을 가지고 너의 신학으로 풀어. 너희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오기 전에 벌써 여기 계셨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창조 하나님이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죽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야라는 신학까지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음, 자 여기서 또 저랑 관계되는 제가 지금 키어크가드를 하고 있는데 자, 로버트 영의 해석에 따르면 헤겔의 정신력 상황 역시 사실상 타자를 지식의 형태로 전유하는 철학적 구조를 창출하고 있는데 그러한 지식의 체계는 동시에 19세기 제국주의의 기획을 섬뜩하게 재현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전유와 포섭의 형태로 작동하는 지식의 구축은 서구에 대한 비서구 세계의 지리적, 경제적 흡수를 개관념 차원에서 모방, 재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은 또한 해결을 전도시킨 마르크주의와 그의 관념론을 전복하기는 했지만 개념 체계의 작동 방식을 변화시키는 못했으며 그 점에서 마르크주의 역시 서구 중심과 공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이드가 역사주의를 비판하는 이유 역시 역사주의라는 것이 유럽 또는 서구에서 절정에 이르고 서구라는 관점으로 관찰된 모든 인류를 통합하는 하나의 인류소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주의의 발전은 제국주의라는 실제 관념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영의 해석이다. 와, 그러니까 헤이겔이 또 여기서 나오네요. 중요한 것은 해결을 연상시킨 강요에서 마르크스는 아시아적, 고대적, 봉제건적 그리고 자본주의, 부르주아, 생산 양식에 대해 이야기한다. 중국, 인도 및 이슬람 국가들이 생산 양식이 아시아적 생산 양식에 해당되는데 마르크에게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하나는 아시아의 역사적 발전을 유럽의 정상적인 역사적 진화 또는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단계에 비추어 일종의 일탈, 자본주의의 일행을 막는 요소로 규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몽테스키와의 발전시킨 동양적 전체 정치를 지탱하는 물질적 토대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아시아적 생산 양식은 정체, 역동적인 계급 투쟁의 주제 및 보편적인 지주로 군림하여 부풀어 오른 국가의 지배로 특정 지어지며 단연히 자본주의적 발전을 위한 조건이 결여되어 있었다. 마르크스는 동양적 전체 정치의 원인을 아시아의 토지 공유에 기반한 자급자족 촌락 공동체와 수리 및 관계를 통해 필요한 중앙 집권 제체의 필요성에 발견됐다고 했다. 와우,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자본주의 체제를 혐오한 마르크스지만 마르크스. 그러나 그에게 아시아적 생산 양식에 대해 자본주의가 진보적이고 역동적이며 낡은 구조를 타파하고 사회적 발전을 추구하는 데는 체제임은 분명히 했다는 거죠. 어, 철학적으로는 제가 선호하고 있는 키르크가르드가 해겔을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해겔을 선호했던 어떤 철학적인 구조가 그죠? 이 제국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도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돼야 된다는 이러한 관점에서 오해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과 을의 관계가 뭐예요? 갑과 을의 관계를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풀고 있는데, 목소리가 같네요. 그러면 이거 뭐 이 전체를 다 제가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중심주의 이것이 유로센트리즘이건 남자들 중심이건 그죠? 무슨 미국 중심이건 모든 중심주의를 극복하고자 시도된 네 가지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 그 첫 번째는 어시뮬레이트 했다. 그냥 흡수돼 버렸다. 그 다음이 인터그레이트, 인터그레이트 했다. 세 번째가 시크리티스틱, 효율적.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는 시크리티스틱이 아니라 447장에 이야기하는 홀육적 담론 전략. 이건 싱크리티즘이라고 그래요. 싱크리티즘. 그래서 동아적, 역전적 담화에도 비서구 사회는 서구의 일정한 이념을 제도들 수용할 때 동아적, 역사적 담론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고 일종의 혼용적, syncretistic, hybrid 담론 전략을 시도할 수 있다. 혼용적 전략은 아시아 서구를 놓고 본다면 이 담론은 아시아 국가들이 서문 문명의 일정한 요소, 예를 들어 자본주의, 민주주의, 과학 등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서구적 가치와 아이자이적을 선변적으로 취사 선택하고 혼혈시켜 자신에게 적합한 새로운 종합, synthesis를 내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헤이겔적인 얘기죠. 헤이겔은 thesis, antithesis, synthesis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홀육 담록 전략을 어, 해야 된다. 아니면 해체적, 디컨스트럭션을 해야 되는데 강정인 형님의 결론은 디컨스트럭트 하면 안 되고 디컨스트럭트 하면 안 되고 479페이지 보니까 우리가 어, 결과적으로 혼율적 전략, 하이브리디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하나 더 나가죠. 그리고 이 형님이 얘기가 이제 하이브리디티 하지만 그것이 이쪽에 반대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적인 것. 한국적 정치를 폴리센트릭 여러 군데 사는데 그중에 우리 거를 가지고 그러나 이쪽을 받아들일 때는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인테그레이트 하지 말고 어시뮬레이트 하지 말고 이것을 싱크리티스틱 하이브리디티라고 해요. 네 거를 킵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악이 들어왔어. 음악이 왔는데 랩이 들어왔어. 랩이 들어온 걸 한국의 철학과 한국의 역사관을 가지고 랩을 하고 기타가 들어왔어. 그럼 기타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한국적인 음악으로 변화시키고 그래서 어떤 자기 자체네. 뭐 사실 K 드라마, K 팝 너무너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탈서구 중심주의적 시각에서 탈서구 중심적으로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것은 막 서구를 탈피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정심을 가질 때. 그래서 저도 제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제가 미국 문화와 미국 철학을 막 반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대로 가게 놔두고 공존하고 나의 철학은 뭐고 나의 역사관은 뭐고 나의 그 믿음은 뭐고 내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미국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나의 신학을 정리하는 내 자아 신학을 내 자기 신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내가 폴리센트리 내가 하나의 중심이 된다. 이게 뭐 복잡한 얘기입니다. 한 권의 책으로 써줄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 책이 써지면 조금 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제 닥터 밥 OTV에 오셔서 한번 다른 북톡도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